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저가 697원, 고가 700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있었던 리플의 축하 파티였죠. 이 프라포 파티라고 하는 게 뉴욕시에서 열렸었고 여기서 IPO, 이 기업 공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한때 이렇게 올랐었지만 여기에 대한 발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항소에 관련해서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시세의 상승 재료가 돼줄 만한 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 이슈에 대해서도 다뤄드릴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코앞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였죠.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당연히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 종목들, 거기에는 리플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 리플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린다라고 해서 크게 상승 재료가 돼줄 만한 건 아니지만 이 악재로는 작용하면서 끌어내릴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저희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전부 무료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정보들 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상담도 해드리면서 함께 투자하는 곳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도움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가장 먼저 이 셧다운 관련해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셧다운이라는 건 다음번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업무 마비가 오는 걸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0월 1일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전날인 9월 30일까지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해서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원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 셧다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하원의 메카시 의원이 제시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중에 미국은 아직까지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이게 상원까지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하게 되면 이 셧다운 위기는 45일 동안 미뤄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의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셧다운이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제 지표 발표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참고하는 연준도 그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지표들이 연기되거나 발표가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게 정말 가까스로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면서 45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을지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카톡방에서도 새롭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리플 얘기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승리 파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호재 소식들은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과 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신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새겼다라고 전했네요. 자, 여기에도 그래서 나와 있듯이 이날 파티에서 깜짝 발표는 없었습니다. 자,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사의 IPO 선언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IPO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이 항소 이슈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송 이슈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IPO 선언을 하면서 이게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금 투입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IPO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되는 게 이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만약에 이 축하 파티 전에 중간 항소가 기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다음 수순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실 빠르면 9월 달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중간 항소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IPO도 얘기가 나오기에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이날 오히려 이런 기대했던 소식보다는 갑작스러운 악재가 하나 튀어나왔었습니다. 자,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리플이 포트리스 트러스트의 인수 계획을 취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라는 기업은 디지털 자산 신탁 기업,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커스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5월 달에 리플은 스위스의 메타콜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었죠. 그러면서 나스닥에서도 이렇게 5개 광고로 축하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이 메타콜라는 기업이 커스티디 영역에 있어서 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고, 그래서 리플이 메타콜을 인수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리플이 커스티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커스티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이후에 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라는 기업도 인수하면서 확실한 행보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리플이 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가졌던 기대감은 사실 커스티디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선 메타코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포트리스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네바다주에 공식 승인을 받은 라이센스 규제를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리스 트러스트 인수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물론 커스티디 사업 영역 확장도 있었지만 이 소송건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리플이 미국 시장에서의 정착 이후에 다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었던 거죠. 커스티디 영역에서 리플도 자체적으로 이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미 검증된 규제 라이선스를 미국에서 받은 기관을 사오는 것도 나름 전략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건데, 자,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하루에서 조금 실망감이 커질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 게 바로 이 중간항소 이슈가 되겠습니다. 당장 리플 XRP 시세에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간항소가 기각이 된다라면은 위로 방향성을 잡을 거고 이때는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미리 여기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해야지 멘탈도 지키면서 섣부르게 매도하지 않고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가는지 체크하면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날짜로 모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양측에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SEC가 처음에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이 제출했죠. 이후에 리플이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SEC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될 경우 바로 중간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와야지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XRP 시세는 지금 지지라인 위로 올라가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더 크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각이 둘 중 하나에서라도 나온다면 중간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잡아놨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날짜는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 4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결정이 나오면 리플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1달러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 중간항소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오고 나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XRP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을 한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일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SEC 내부적인 내용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RP 커뮤니티의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SEC의 중간 항소, 인터로큐터리 어필, 이게 과연 승인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르크 파겔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 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확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전 영상에서 이런 기사들,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토레스 판사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처음에 SEC에서 제출했던 중간항소 요청, 그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었고 토레스 판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필요 조건들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서류와 문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판사가 꽤 오랜 시간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약식 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SEC 측에서 이걸 뒤집겠다라는 중간항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항소가 받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항소심은 이 약식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약식재판은 사실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양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받고 나서 판결을 내는 거고요. 법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에서, 이 1심에서 받았던 자료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서 판단한 이 법리적인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 출신 인물이 내놓은 전망 하나 살펴봤고, 자, 이제 친 리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게 하방 압력이 내려왔었죠. 다행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장외 거래로 매각이 진행될 거고, 주당 1억 달러만 매각하라는 한도가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복구를 한 건데, 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방 법원의 판사가 이 FTX의 디지털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안에는 솔라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XRP, 리플의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 그리고 어디에다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시장에, 2차 시장에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든 건 여기에 비율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DEA라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단속국에서 이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들 검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이 취득한 마약을 이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 팔라고 하나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팔라는 명령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XRP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증권이라면 이걸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중간항소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의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각 쪽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은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리플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 뚫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전에 급등까지 포함하면 불 페넌트라는 깃발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 페넌트는 이 상승을 의미하는 불, 황소 세력, 그리고 깃발이라는 거고요.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W로 상승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상단 저항을 뚫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 항소가 승인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 보시면 이 밑에 삼각 수렴의 지지라인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승인돼서 XRP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어디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 위치가 이 삼각 수렴 지지라인 위에서 요 안에서만 지지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틀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일봉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 항소 기각이 나오면 바로 뚫어주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은 일단 이런 개별적인 강력한 이슈가 9월달 안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8월달 거래량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또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부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에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